안녕하십니까, 장 대표입니다. 자, 소개드릴 코인은 리플 코인입니다. 자, 리플 코인 SEC와의 법정 공방에서 이제 승소를 잡았고, 그 부분을 통해서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라고 해서 상승 여력을 1,000원 넘게 뛰어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금 최근 모습 어떻습니까? 하락하고 상승, 하락하고 상승, 이런 모습에 대한 반복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자, 이 부분을 통해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리플을 오랫동안 매집했던 고래들의, 또한 시장에 해당되는 그 부분의 조정 구간을 갖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테스트를 하고 있는 거다라고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오늘 그 부분에 관련해서 어떻게 우리는 리플 코인을 투자해 심리를 잡으면서 상승 여력은 어디까지 올라갈 거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매도 시점을 잡아야 될지 오늘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릴 거거든요. 자, 리플 코인의 가장 강력한 장점은 뭐였습니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뭐죠? CBDC라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자, 우리가 대표적으로 알고 있는 이 두 가지의 가장 강력한 모멘텀이 리플에 모두 녹아져 있고, IMF라는 국제통화기금에서도 이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리플과 논의를 하고 있다는 것은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오늘 이런 모든 부분들 하나씩 체크를 해드릴 거니까 오늘 영상은 끝까지 보시는 것을 추천드리겠고요. 그리고 먼저 이거부터 말씀을 드려볼게요. 자, 리플 코인. 최근에 리플이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벌였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이 말인즉슨 어떠한 말이냐? 예전 뉴스를 먼저 보여드리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자, 이거 보시면, 자, 예전에 미국 SEC 위원장이죠. 이 게리 겐슬러가 뭐라고 했습니까?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 그리고 비트코인 캐시는 증권이 아니야라고 발언을 했죠. 자, 이 말인즉슨 EDXM이라는 이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이 네 가지의 코인을 상장시키는 요인이 되었죠. 자,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리플은 법원을 통해서 증권이 아니다라고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렇다는 건 우리가 이야기하고 EDXM이라는 이런 강력한 월가에서 만든 코인 거래소에 리플 또한 상장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라는 걸 의미하죠. 자, 상장되겠다? 그러면 상승력에 대한 상장빔은 쏘아 올릴 텐데 우린 그 부분 어떻게 투자를 해야 될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캐시가 최근에 200% 넘게 상승력을 보여줬던 거. 근데 고래들 입장에서 이런 발표가 나왔다고 해서 바로 급등시킬까요? 절대 그렇지 않다는 거 먼저 확인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오늘 날짜 리플 코인 어떠한 이벤트가 있고 최근에 하방 압박을 갖고 오고 있는 이 부분에서 어떻게 움직이고 있을까?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현재의 모습은 다시 한번 우상향 패턴으로 유지하고 있는 그 부분인 거고, 리플 코인을 어떻게 우리는 매수와 매도의 시점을 잡아야 될까? 또한 나는 비중이 너무나 높게 설정되어 있고 매입 단가가 여전히 높아서 어떻게 대응할지 모르겠다. 자, 그러면 그냥 가만히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와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야 되겠죠. 또한 확실한 목표가를 잡아야 되겠고, 그 부분에서 리플 코인에 어떠한 모멘텀이 있는지 다시 한번 체크를 해봐야 되겠죠. 오늘 그 부분 모두 말씀드릴 거니까 본격적으로 영상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고,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도 있거든요. 그것 또한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전화번호도 말씀드릴게요. 전화번호가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이 모든 부분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체크해 드릴 거거든요. 리플 코인을 오랫동안 들고 있는 분들은 다들 아시겠지만 매입 단가가 다들 틀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대응 전략을 세워야 될지 따로따로 말씀을 드려야 되겠죠. 또한 공개 카톡방 주소까지 같이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매수 매도 대응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 문자 한 통이면 이 모든 부분들 한 분 한 분께 따로따로 전송해 드릴 거니까 확인해 보시고 이 문자 내용대로 그대로 대응할 수 있겠다. 그럼 직접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문자 내용만 내고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개 카톡방 주소도 같이 문자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무료로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렸던 거는 모두 다 무료니까 체크해 보시고 안정적인 수익 구간을 같이 만드시면 좋을 것 같고요. 리플 코인, 그러면 영상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말씀을 드렸습니다. 리플 코인, 그럼 증권이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죠. 자, 리플은 증권이 아니다. 근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리다. 이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조정 라인을 가져오고 있거든요. 근데 이 미국 법원에서 리플레스의 판매 행위에 대한 판결은 증권성에 대한 판결은 아니야. 라는 부분은 SEC는 항상 리플을 가지고 너희들 판매 행위가 증권이니까 너희는 증권이다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법원은 선을 그었죠. 너희는 증권이 아니다. 그러니까 판매 행위에 대한 판결은 증권성에 대한 판결이 아니고 증권이 아니다라는 그 부분을 먼저 말을 했기 때문에 현재 시장은 그 긍정적인 부분을 그대로 이어지고 있는 거거든요. 자, 증권성의 논란에서 벗어났다면 당연하게도 시장에서는 다시 EDXM에 상장되는 부분까지도 또한 리플을 지금까지 상장 폐지시켰던 코인베이스라든지 크라켄이라든지 바로 즉각적으로 재상장을 했죠. 자, 그 부분이란 건 뭡니까? 리플 코인에 대해서 상승 여력은 추가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는 그 그림을 만들어내고 있죠. 재상장에 대한 가상자산 시장이 들썩거리고 있고 크립토에 대한 봄날을 기다리고 있다라는 거. 자, 이 뉴스 내용을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이죠? 이번 판결 직후에 곧바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코인베이스를 비롯한 리플을 상장 폐지했던 해외 거래소들은 일제히 리플을 재상장했고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 업비트는 리플 거래량이 무조건적으로 1등을 쫓고 있는 반사 이익을 누리고 있다라는 거. 그 다음 무엇을 이야기할까요?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걸 이야기하고 있죠. 자, 최근 SEC로부터 일부 승소를 받은 리플랩스는 미국 은행들의 다시 리플을 이용하는 확신을 가져가고 있다. 자, 이 말인즉슨 어떤 뜻일까요? 제가 이거를 여러 번 설명해 드렸는데 자, CBDC라는 디지털 화폐에 대해서 제가 많이 말씀을 드렸죠. 이거는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종이 지폐, 이제 동전들 이제 이용 안 한다는 거거든요. 이거는 IMF가 주관하고 있고 이 국제통화기금이 주관하고 있고 리플 코인과 손을 잡고 각국의 중앙은행들과 같이 만들어가고 있는 거 다들 알고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미국 은행들이 리플 이용에 확신을 갖는 이유는 뭘까? 자, 이 비거를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걸 보시면 어떤 부분입니까? 각국의 중앙은행들 또한 글로벌 은행들이 쭉 나와 있어요. 뭐 SABB, SCB, SBI. 자, 이러한 은행들은 뭡니까? 리플의 많은 파트너사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 엄청나게 많죠. 왜 이렇게 많을까요? 당연하겠지만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을 구축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강력한 상승 모멘텀인데 CBDC라는 우리가 이용해야 되는 디지털 화폐까지도 국내 한국은행 또한 마찬가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거든요. 당연히 리플과 손을 잡고 말이죠. 자, 우리가 CBDC는 많이 말 들어봤는데 코인과 코인의 송금 시스템 이게 뭘까? 자,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비트코인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이더리움으로 결제를 해야 된대요. 왜냐하면 요즘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국제 무역에서도 코인으로 결제를 많이 하죠. 자, 그러면 내가 비트를 팔고 이더리움을 다시 사서 결제하는 게 아니라 비트에서 이더리움으로 바로 송금만 하면 되겠죠. 그게 누가 한다고 했죠? 이 리플 코인이 갖고 있는 강력한 모멘텀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자, 어떻습니까? 그러면 리플 코인 상장할 확률이 굉장히 높다. 이 EDX 마켓에서도 말이죠. 그리고 강력한 상승 모멘텀이 있는 리플 코인, 그러면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을까? 그 부분을 먼저 알고 있던 고래들은 어떻게 움직였는지 이거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건 주봉이거든요. 자, 이 표를 보시면 어떤 내용인지 아실 겁니다. 리플이 약세장인 이유는 무엇이 있을까? 이게 7월 10일 날 나왔던 뉴스거든요. 근데 고래 투자자는 2월 말 이후에 11억의 리플을 매집했다. 자, 이 매집이라는 게 뭡니까? 저점에 계속적으로 비중을 높이게 올려가는 거죠. 더욱더 많이 사고 있다는 겁니다. 저점에 말이죠. 자, 2월 말 이후에 11억을 리플을 매집했다. 근데 리플은 약세장이다. 왜 그럴까요? 자,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에 대한 심리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면 우린 이걸 알 수 있죠. 자, 저점에 매수를 하고 막 급등한다, 급등시킨다. 절대 고래들은 급등 안 시키죠. 상승하다가도 다시 떨어뜨리고 상승하다가 다시 떨어뜨리고 왜 이런 결과를 간족할까요? 당연하겠지만 개인들의 물량을 털어내는 데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한번 떨구는 거죠. 이렇게 떨구게 되면 개인들은 무조건적으로 매도 버튼을 누를 수밖에 없다라는 걸
알고 있는 고래들은 계속적으로 이 고래다운 움직임을 포착하고 있다라는 거. 이게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최근에 리플 코인 움직임을 보세요. 상승과 하락을 반복적으로 보여주고 있죠. 이건 좀 주봉인데 일봉을 보십시오. 상승에 대한 급등력을 보이면서 거래량이 엄청나게 올라왔어요. 근데 어떻습니까? 급락한 것도 아니죠. 이 900원 라인을 지지받으면서 다시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거래량은 오히려 줄어들었죠. 이 말인즉슨 리플코인 들어가 있는 이 고래라고 하는 세력들은 또한 시장에서는 이 가격이 맞는지 아닌지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고 그 부분에서 우리 개인들 물량 매도하는 일은 없어야 되겠죠. 왜? 우리 리플코인의 강력한 모멘텀을 딱딱 알고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의 시장 전망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는 것도 알고 있고 지금처럼 확실한 박스권 라인을 지금 주봉상 보면 여전히 올라갈 자리는 훨씬 더 많이 남아 있다는 걸 우리는 알고 있다는 거. 이 박스권을 뚫는 시점, 바로 1000원 라인을 돌파하는 그 시점이 다시 한번 시세가 나오는 시점이고 우리가 이야기하는 변곡점이 나올 그 시점이니까 우리는 이 시점을 맞춰서 안정적인 매집 라인을 우리 또한 구축해야 되겠죠. 또한 나는 매입 단가가 여전히 높아서 걱정이다라면 당장 보고만 있는 게 아니라 추가적인 매수, 신규 매수 시점을 잡아서 안정감 있게 매입 단가를 낮추고 수익 구간을 극대화시켜야 되겠죠. 그냥 올라간다고 해서 바라만 보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어떻게 비중을 나누고 이 비중을 덜어내면서 추가적으로 하방 압력을 가졌을 때 여기서 추가적인 매수 시점을 잡느냐, 신규 매수 시점을 잡느냐, 이게 더욱더 중요한 부분이니까 이거 제가 딱딱 잡아 드릴 거니까 안정감 있는 투자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되시죠? 자,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아랫부분에 따봉 버튼도 있거든요. 이것 또한 같이 한번 눌러주시면 감사하고요. 다시 한번 전화번호 말씀드리겠습니다. 010-6531번에 7908, 6531에 7908번, 여기다가 숫자 1번입니다. 문자 한 통만 넣어주시면 말씀드렸죠. 이 모든 부분들 한 분 한 분 따로따로 직접 잡아 드릴 거니까 상단 전화번호에 숫자 1번만 문자 넣어주시면 무료로 먼저 받아보시고 대응 전략 세우시면 좋겠죠. 마찬가지로 문자 내용만 보면 잘 모르겠다. 그러면 공개 카톡방 주소도 같이 넣어드릴 거니까 실시간 매수 매도 대응 같이 하시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자, 오늘 리플코인 영상 여기까지고요. 언제나 성공적인 투자 정말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